김제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관계자가 김제시 의원들에게 돈을 거느려 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한 업무 협약 중 3분의 1가량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업체 관리는 물론 자료 보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와 함께 성평등 대책 마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공공시설물을 요촌동 시내권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제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관계자가 김제시 의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유진우 김제시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지평선축제 개회 신날 모종의 뭉칫돈이 들어왔다며 의회 사무국 직원이 돈 50만 원이라고 해서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의 출처와 시의회로 전달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전위 관계자는 전북방송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원당 5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을 시의회 직원을 통해 건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돈을 받지 않아 전액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한 업무 협약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업체 관리는 물론 자료 보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가 지난 2017년부터 기업체와 체결한 투자 유치 업무 협약 건수는 390건입니다. 협약 내용대로 이루어질 경우 투자 예정 금액은 13조 6,800억 원이며 고용 예정 인원은 3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가량인 75건은 이미 협약을 철회했거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 이전 협약 업체들의 경우 보존 통계 자료도 불확실한 데다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의 완주 물류센터 투자 협약이 백지화되어 시끄러웠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이나 LG화학 등 대기업 유치 실패 사례도 있었고 이 밖에도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여주기식 투자 유치 MOU에 그친 사례가 후지기수로 많습니다. 협약 이후 5년 동안 자료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북도와 협약을 철회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18%가량도 투자 결정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업무 협약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 내지 8년 예. 정도는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볼 수 있고요. 17년, 5년 이전의 자료가 제대로 보관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좀 잘 살펴보고 전북도가 맺은 투자 협약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철회되거나 무효가 되고 있는 상황. 투자 유치 실적을 부풀리기보다는 기존 협약업체들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유도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시의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21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여가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과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반대와 함께 성평등 대책 마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은 2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공공시설물을 요촌동 시내권으로 유치하는 게 열악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옥산동과 교동 등 서부권 일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택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기금 조성 조례 개정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송기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119 구급차를 확대 배치합니다. 소방본부는 정읍과 남원, 전주와 익산 지역에 음압 구급차를 각 한 대씩 추가하는 등 7대의 119 구급차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구급차 14대를 교체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은 21대를 추가 배치해 모두 106대의 119 구급차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도지사 책무로 정했습니다. 대상은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로 이직 예정일 3년 전에 진로 설계와 창업 교육 등 재취업 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붕어섬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임실군은 22일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붕어섬 생태공원을 임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 위치한 붕어섬은 지난 1965년 섬감땡 준공으로 섬이 된 곳으로 선박을 통해서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군은 붕어섬을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생태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조성했습니다. 신비의 섬인 옥정호 붕어섬에 들어갈 수 있는 출렁다리가 개통되었습니다. 사계절 형형색색 꽃밭으로 조성된 붕어섬을 구경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옥정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시가 65세 이상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폰, 혈당계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디지털 인공지능 장비를 제공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상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뒤집힌 차량을 향해 재빨리 뛰어가는 한 남성, 소화기로 불을 끄며 차량에 갇혀있던 여성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화면 속의 이 주인공은 바로 휴가 중인 경찰관입니다. 또 한편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시내의 한 도로인데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쓰러지자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신속한 조치 덕분에 꺼져가던 한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밤낮 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경찰.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로버트 필경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7순을 넘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찰. 시민의 지팡이, 지킴이로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도민들 사이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연명 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도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 효과도 없는 인공호흡기나 항암제 투여, 수혈 등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인식이 도민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9월 기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전북 도민은 86,1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146만 명의 5.9%에 해당하는데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작성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됐는데요.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연 25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마저 비워져야 할 처지에 놓인 한 시민이 민관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재 씨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난에 취약한 위기가정에 이동형 주택을 지원하는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공모에 용지면에 사는 A씨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투룸 형태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도 지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